예, 어서오세요. 네. 예, 자, 오늘 8월 5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주식시장이 아수라장이었죠, 그죠? 네. 일단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고,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아랫꼬리를 감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강한 음봉으로 끝난 것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 투매가 좀 심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급락은 거의 뭐 천재지변급 폭락입니다. 그래서 방송 제목에다가 지금 제가 천재지변급 폭락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왜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했는지, 그죠?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와중에도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지난 금요일날 얘기해드렸던 바이오 있죠, 바이오. 거기 외국인이 오늘 또 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랑 그쪽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주도 좀 올라왔죠, 그죠? 오늘 올라온 건 걔네들밖에 없어요. 바이오도 올라온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샀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 체크까지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일단 오늘 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먼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에 오늘 나온 급락은요 못 피해요. 이거를 뭐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그냥 무당짓 하는 거고요. 무당. 오늘 나오는 폭락은 아무도 못 피합니다. 뭐 어제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워렌 버핏은 애플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런 뉴스가 막 나오는데,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2달 전에 미리 얘기 다 해드렸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미국 주식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버블이 많이 낀 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무시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AI 반도체 그쪽이 열광했잖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미리 다 경고를 해주셨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난리를 이제 치는 건데, 저도 뭐 시장이 과열됐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그죠? 이렇게 하루에 한 나라 지수를 8%씩, 코스닥은 11% 마감했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죠? 악재라고 얘기 나온 게 없습니다. 불분명한 원인으로 이렇게 폭락시킨 거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유? 정치적인 이유.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대한 분석과 견해와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죠? 어느 누구도 이게 확실한 답을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없겠지.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제 생각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일단 끝난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제가 목소리가 뭐 멀쩡하죠, 그죠?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네,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걱정되는 부류들이 있긴 있는데 그 얘기도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여기 보시면 뭐 금요일날도 많이 빠졌죠. 금요일날 마이너스 3% 급락 마감했는데, 이거는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급락은 1년에 뭐 한 몇 번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처럼 마이너스 8%까지 끝났다? 이거는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자, 마이너스 8% 급락했죠.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었고,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다 발동됐으니까.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11%까지 빠졌고, 장중에는 13%까지 떨어졌죠. 네,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지는데,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일본 증시도 일본 증시 마이너스 12% 마감. 여기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비껴갔어요. 중국이나 홍콩은 안 빠졌고, 대만 마이너스 여기 8% 마감. 아시아 증시가 박살이 났죠. 그럼 현재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지금 우리처럼
시작할 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더 한정되어 있고 오늘 같은 날은 말을 빨리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오랜만에 들어오네 그죠? 네. 우리하고 아시아 쪽만 지금 박살내는 건데 웃기지 않나요? 독일 마이너스 2%, 현재 시간 실시간입니다. 이거 영국 마이너스 2%, 프랑스 마이너스 2%, 유로스톡스 50 마이너스 2%. 뭐 그래요. 심지어 러시아도 마이너스 2%예요. 우리하고 대만이랑 일본하고만 왜 그랬을까? 그죠? 네. 두들겨 팬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운데 껴가지고 괜히 얻어맞은 것 같아. 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도 아침에 급락 출발할 것 같긴 한데 미국 시간으로 끝나가야 알겠죠. 근데 아무튼 유럽 증시는 아시아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2, 3%씩 빠지는 건요 1년에 서너 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미국 증시가 그러면 금요일날 많이 빠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우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5%. 이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2.4%. 나스닥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랬죠, 그죠? 네, 맞아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왜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중요한 라인인데 일단 여기까지 왔죠. 추가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 보시냐면 미국 좀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보여드렸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5%. 여기도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자리긴 한데 어쨌든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되게 많이 빠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급락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금요일날 종가 보시면 마이너스 1.7%입니다. 물론 인텔이나 이런 게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인텔이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었잖아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M7, 여기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보시면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근데 왜 아시아 증시만 특히 요 세 나라를 박살내놨을까? 이래요. 경기 침체,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대요. 자,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개소리입니다. 왜 제가 개소리라는 또 이런 강한 단어를 쓸까요? 상스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개소리입니다. 왜 개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안 까먹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자 이거 먼저 보시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 나스닥 먼저 볼까? 전세계 증시가 이제 4월달에 요동을 쳤거든요. 다우지수도 보시면 신고가 잘 나다가 4월달에 폭락했었고 5월달에도 폭락했었어요. 확 이렇게.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지수도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4월달에 폭락했죠. 반등 나와서 올라가나 싶었는데도 폭락했죠. 그때 여러분들 편하셨어요? 힘드셨어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했어요? 증시가 폭락하니까. 증시가 왜 폭락했죠? 이거 2-3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래 안 걸렸어요. 이때 왜 폭락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대요. 금리 인하를 왜 안 할 것 같다 그랬죠? 미국의 경제가 되게 좋다 그랬거든요. 기억하시죠? 응? 미국 경제가 왜 좋냐 그랬더니 고용이 너무 강하대요. 고용이 너무 좋대.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차이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하니까 우리는 망했다 그래서 주식시장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근데 지금 증시가 폭락했는데 폭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 경제 침체 우려가 걱정된대요. 경기 침체 우려. 왜? 고용이 너무 좋대. 고용이 너무 좋대. 아니, 고용이 나빠졌대요. 죄송해요. 고용이 나빠졌대.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거래.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입니까? 예?
안 그래요? 금리 인하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급락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해준대요. 근데 왜 급락하냐고. 이상하잖아, 그죠? 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주말에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아유, 그건 조울증 환자들 같아.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폄하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얘네들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울증 환자 같아.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보세요. 이게 자주 보여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여러분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하루 사이에 4% 빠져서 4%. 엄청난 폭락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2년물짜리 국채금리 하루에 무려 6%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바이든 TV 토론회에서 개망신 당했죠. 그리고 바이든 사태, 그리고 나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증시가 그때마다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 증시는 급등했고요. 근데 왜 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공포지수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회원들, 제가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오늘 저녁 방송 들어오지 마시라고. 근데 들어오신 분들도 보이네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 공포지수.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 이 공포지수가 폭등을 하거든요. 자, 근데 자, 하루 새에 지금 얘가 118% 오르고 있대요. 주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118% 하루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걸로 봅시다. 어제 금요일 8월 1일 8월 2일 날 증시가 급락할 때 이게 좀 올랐어요. 캔디 여기 보시면 확 올랐죠, 그죠? 올랐다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잘 보세요. 이놈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4월 달에 증시가 폭락했다 그랬잖아요. 4월 달에. 그때 공포지수가 이때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사람들이 이때 공포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공포에 빠졌느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대요. 고용지표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서. 금리 인하 안 할까봐 공포에 빠져서 이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포지수가 금요일날 여기를 돌파한 거예요. 왜? 이거랑 정반대의 이유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아시아 증시를 폭락시킨 거겠지. 폭락시켰는데 지금 어떠냐면, 여기가 23, 25, 뭐 29 여기에요. 근데 지금 얼마 51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다? 51까지 지금 올라가. 51이면 여기에요. 여기라고. 현재 얘가 여기를 돌파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금요일 날은 여기서 끝났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22년이잖아요. 22년대에 보면 여기 피크를 높게 찍었잖아요. 이때 왜 이게 그냥 공포지수가 급등을 하면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공포지수 고점을 찍으면 주식은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미국이 그 0.5%, 0.75%씩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할 때였어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해가시죠? 금리 인하를 해줄 것 같다 그러면 떨어졌고, 근데 금리 인하 한다는데 왜 폭등해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뛰어넘었어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재작년에 여기 급등할 때 있죠. 주식시장 아수라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갖고 있는 종목들만 40%, 50% 손실 날 때. 그때 이유가 금리 인하 안 해주고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할 때, 그때였어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 그러면서 여기 50을 뛰어넘는데, 여기는 이게 언제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이후로 여기를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이걸 여기까지 올려요? 응?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중동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중동이 언제 전쟁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항상 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해서 그렇다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는요, 몇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요? 미국 경기 침체라고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응? 바이든만 자기가 선거에서 또 이겨서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자기만 아니라고 우겼지. 응? 금리 인하 이제 할 거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난리를 지기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가 10%씩 급락을 했는데, 그냥 시간상 결론만 얘기할게요. 하루에 삼성전자가 10% 이상 급락한 게 언제였을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을 팔았거든요, 지금. 누가 팔았겠어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았는데, 자, 기간이랑 다 지우고 보시면 거래량도 지워드릴게요. 네. 외국인이 팔았어요. 조금. 전체로 봐서는 조금 아니에요? 조금 팔았어요. 티도 안 나요. 크게 보면 티도 안 나. 이상하잖아. 그러면 하루에 10%씩 급락했을 때 언제였을까? 여기는 여기요? 아까 막 금리 막 미친듯이 올릴 때 이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요. 이런 급락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코로나 때 마이너스 7%인가 마이너스 8%예요. 이런 급락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언제? 여기요.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때 10% 넘는 급락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뭐 했어요? 금리 인하를 미친듯이 했죠. 네? 망한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폭락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로나 때 망한다 그러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했어요. 근데 언제 그랬냐면 9.11 테러 때 2001년 이때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 했어요. 망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외환위기 때는 그때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8%였기 때문에 8% 이상의 급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2000년 이후에 9.11 테러 때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터졌을 때 그때 바닥일 때 딱 두 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그렇게 급락할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9% 급락했는데 저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 SK하이닉스가 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거 너무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저 종목들이 쭉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다 빠진 거예요. 오늘 개별주들 보면은 시초가가 거의 보합 정도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10% 넘게 끝났죠. 이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끌려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이랬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중동 전쟁 우려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뭐 아래 공포다, 뭐 3회 법칙이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3회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또 뭐 하나 갖고 왔어. 또 그럴싸한 거. 3회 법칙 들어오신 분, 저도 전문가이면서 그런 거를 전 들어봤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설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기사를 보여드린 적도 없고. 근데 3회 법칙이래. 뭐 하나 갖고 온 거야 또. 네. 사람들이 이틀 동안 정신을 쏙 빼놓은 거죠. 그죠? 네, 그러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 지난주 주말부터 오늘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자 웃기는 거지. 참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4월달 5월달에 막 금리는 안 해줄 것처럼 난리지기면서 정치 폭락시킬 때 제가 했던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안 해줄 것처럼 저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니까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선거 전에 돈을 풀어야 되니까 빠르면 6월, 7월 아니면은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9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지금 금리 인하 안 해줄 것처럼 저렇게 막 쌩 난리를 지기지만 마지막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쇼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제가 억수로 좋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난리를 지기더니 갑자기 미국 경제가 안 좋대. 고용이 강하다고 그렇게 쌩 난리를 지기면서 사람들 다 괴롭히더니 금리는 안 해주고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큰일이네. 빨리 해야 된대. 근데 언론에 이제 어떤 기사가 흘러나오냐면 연준 9월 빅컷도 늦다. 이게 뭔 소리냐면 9월 달에 원래 금리 인하 안 해줄 거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9월 달에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래요. 지난달부터. 그러더니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이틀 폭락시키더니 뭐라고 그래요? 빅컷이 뭐냐면 한 번에 0.5% 내리는 거거든요. 갑자기 0.5%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니까 뭐라 그래요? 8월 달에 긴급 금리 인하하재요. 8월 달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안 열리거든요. 9월 달에 열리거든요. 근데 증시를 폭락시키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8월 달에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미국발 침체 글로벌 증시 강타. 제가 얘기했죠. 개소리라고 이거. 그러더니 이런 기사도 계속 나와요. 전 세계 증시 급락으로 출발. 조기 금리 인하 관측도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뭐 믿으시건 말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판단할 때 참고만 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그죠? 6월 달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절대 안 해줄 거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연준 이사들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7월 달이 되니까 꼬리를 슬슬 내리죠. 왜? 6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 토론회에서 망하고 10월 중순쯤에 사퇴하고 해리스가 떴죠. 그죠? 네. 뜨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의미 있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뭐라고요? 연준 의장 내가 임기 보장해 줄 테니까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금리 인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 뭔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네요. 아니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득을 보는 놈이 그놈이 그 범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걸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미 연준이랑 지금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아닙니까? 부통령. 지금 부통령이죠. 왜냐하면 선거 전에 돈을 빨리 풀어야지 나중에 이제 선거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연준에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뭐 절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다가 방향은 원래 금리 정책은요 이렇게 천천히 해줘야 되거든요. 한 3개월 전에 미리 예고해주고 천천히 금리 인하해주고 또 인상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조금씩. 근데 그러기에는 바이든도 사퇴했고 해리스도 지금 띄워야 되고 하니까 뭐가 갑자기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뭐 공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음모론으로 들으시든지 말든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 이러면 안 되니까 망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금리 인하 해주세요 라고 하면 미 연준에서 이러면서 아 이러면 원래 안 되는데 당신들이 원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득을 봐요? 현 정부, 미국 현 정부. 좋잖아요. 8월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9월달에 한 방에 0.5%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식시장 날라가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사람들 돈 많이 벌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왜? 금리 인하하니까 주식시장 확 날라갔잖아요. 아까 금융위기 때 그때도 위기가 와가지고 폭락했었지만 돈을 많이 풀어서 날라갔거든요. 9.11 테러 때도 많이 날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에 버블이 많이 껴서 사람들 돈 많이 벌었죠. 전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주말 사이에 갑자기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이상하잖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증시가 오늘 이렇게 폭락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만만한 게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일본 증시를 다시 보시겠어요? 일본 증시가 진짜 배 아플 정도로 많이 갔거든요. 작년 하반기 때 여기서 조정받고 올해 1월부터 이만큼을 갔어요.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때 그래서 왜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 막 화내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한 방에 올라간 거에 절반을 없애버리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빼면서 없어졌어. 일본 주식 사신 분들 죄송한데 탈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리셨어요. 미국 주식 사신 분들은 미국 쪽에 반도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는 좀 대형주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고점 대비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반토막이에요. 지금 거의 한 40% 떨어졌거든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반토막.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서 못 빠져나오겠죠. 이쪽에 투자하는 사람들 뭐 눈치가 빨라서 빨리 빠져나온 분도 덜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못 빠져나오게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다 또 간다 더 간다 얘네밖에 없다 그러면서 AI 반도체라는 술에 비유합니다. 술에 이제 취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해롱해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물리게 하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쓰레기, 일본 주식 오케이, 일본은 그렇죠? 네. 사람들 다 물리겠어. 네. 근데 이쪽에 안 가고 묵묵히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오늘 물리셨죠. 왜 그러셨겠어요? 이거는 그냥 갖다 두고 팬 거라니까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못 피한다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살고 있는 마을 위쪽에 뭐 댐이나 저수지 뭐 그런 게 있다고 칠게요. 터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뻥 터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실려 내려가는 거지. 그거는 못 피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천재지변급 폭락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들 금리 인하 하는 명분을 쌓으려고 이쪽을 두들겨 팬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면 아까 유럽 증시 보셨잖아요. 유럽은 그렇게 안 빠져요. 왜 우리만 이렇게 했는데? 딱 세 나라만 지금 두들겨 팼잖아요. 지금. 만만하니까. 응?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급락할 때 있잖아요. 잘 보세요. 대만부터 얘기할게요. 대만은 이렇게 폭락해도 상관이 없죠. 왜? 여기는 솔직히 대만은 그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요. 응? 반도체 빼면은 뭐 유명한 거 별로 없잖아요. 반도체에 의존을 크게 하는 나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은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는데 일본 증시가 폭락하면서 원래 이게 폭락을 하면 환율이 따라오면서 움직이거든요. 일본 증시 폭락했죠? 일본의 환율을 볼게요. 일본 엔화를 보시면 같이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올라가면 엔저잖아요, 엔저.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올라가요. 근데 엔화가 떨어지니까 일본 증시도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했는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멀쩡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증시가 폭락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가요. 항상 얘기하지만 지수가 오르고 떨어져서 환율이 그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져서 그거에 반응을 하거든요. 지수가.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변동성은 있었어요. 장중에 끝날 때쯤에 확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그랬는데 변동성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조용히 끝났습니다. 이 정도가. 최근에 계속 그래요. 최근에 지수가 계속 떨어졌죠. 근데 여기 멀쩡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에 별 문제가 없고 외국인이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 끝날 때까지 아무리 제가 눈 씻고 쳐다봐도 이걸 보세요. 오늘 외국인이 1,500억을 팔았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자, 잠깐만요. 이건 외국인이 오늘 1조 5천억 원이죠. 1조 5천억 원을 팔았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참고로 숫자를 기억해놓으세요. 1조 5천억 원. 업종별로 보시면 웃겨요. 1조 4천억 원이 어디에요? 전기전자에 쏠려있고 이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예요. 이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조금 판 거예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거 보세요. 다른 업종을 보시면 화학 있죠. 화학이란다. 화학을 좀 팔아. 이거 조금 판 거예요. 많이 판 거 아니에요. 비금속 광물 이거밖에 안 팔았고요. 철강금속 이거밖에 안 팔았고요. 순매도긴 하지만 운수장비 조금 팔았어요. 1200억. 요거는 조금 많이 판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고만고만해요. 건설업은 또 탔어. 많이 판 거예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갖다 꽂으면서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나머지 투에 나오게 만드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날 폭락했을 때 자꾸 얘기해드렸죠. 의약품은 좋다고. 샀어요. 샀어요. 계속 사요. 네? 의약품 보시면 제가 원래 바이오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를 하죠. 그런데 좋아요. 외국인만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이오주를 잘 보셔야 돼. 얘네들이 치거나 나오나 안 나오나. 응?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빨리 하려고, 선거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갑작스럽게 만든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응? 의심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나 뭐 증권사 어디 지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유명한 TV라든지 유튜브 나와서 얘기를 못 하시죠. 이때 수많은 댓글이 달리니까, 그죠? 근데 저는 댓글이 거의 안 달려요. 왜? 대답을 안 해주거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은, 저 같은 사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지금 얘기하면서 억지를 부린 건 없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급락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누가 죽냐면요, 그거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아, 비가 많이 오니까 내가 저기 어디 가서 좀 봐야 되겠어. 그러다가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죽어요. 거의 안 죽어요. 근데 움직여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움직이시면 돼요. 뭐예요? 손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손절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차트 보지 마시고, 계좌 보지 마시고, 뉴스 보지 마세요. 아, 유튜브는 들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 그게 더 해로워. 뉴스를 소화가 아주 잘 되게 곱게 갈아가지고 주는 게 이유식처럼, 네? 갈아서 주는 게 유튜브예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유식처럼 이렇게 갈아서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게 더 해로워요. 왜? 흡수가 잘 되거든 더. 응? 보지 마시라고. 왜? 해로우니까. 아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저 같은 해석을 왜 저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자기들 타이틀이 있으니까. 응? 댓글 감당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반등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핵심이 뭐예요? 이유가 없다. 빠질 이유가. 근데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의심이 든다. 그죠? 네.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미국은 큰 선거가 있으면 꼭 증시가 급등을 해요. 왜? 돈을 벌어줘야지 뽑으니까. 그럼 트럼프도 대놓고 한 소리입니다. 미국은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똑같아요. 그런 거는. 네. 그쪽은 또 반등이 세게 나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기서 손절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용을 썼건 미수를 썼건 현금으로 샀건 몰빵을 했건 뭐 했건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움직이시면 특히 신용 미수 몰빵하신 분들 있죠? 현금으로 몰빵하신 분들 여기 손절하시면요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 절대 회복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치명상 입어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 이쪽 걸 사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 하지 마세요. 치명상이 있습니다. 네. 응? 아셨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슬슬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뭐 했냐면 치명상을 입었어요.
반대 매매의 치명상.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죠. 수요일이나 목요일 아침에 동시호가 8시 40분부터 보이죠. 그때 아마 관심종목들 한번 쭉 쳐다보겠어요. 아마 내일도 그럴 거야. 아마 내일도 아마 하한가가 아마 8시 40분 시작하자마자 하한가가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왜?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미수국 장구가 솟구치겠죠. 그러면 단기 바닥 찍은 겁니다. 네. 신용 미수는 사람 다 정리하고 원래 가요. 중소형 장세는 신용 미수는 사람들을 다 정리를 시키고 가거든요. 네, 지금 그거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거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과정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수술 받는 거랑 똑같아요. 수술 받을 때 얼마나 아파요. 마취부터 시작해서, 그죠? 근데 끝나고 나면 편안하게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죠. 건강하게.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수술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날 올라온 게 있긴 있죠, 그죠? 그 바이오주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저희도 오늘 매도 사인 2개 나갔어요. 라이브하고 문자반 쪽에 2개 나갔는데, 뭐 이런 날 수익률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왜? 내일도 또 갈 것 같으니까. 이게 금요일 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돈은 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보고 따라서 하시라고 얘기 드린 게 중동 전쟁 수혜주잖아요. 그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패턴이거든요. 내일도 또 움직일 것 같아. 네. 왜냐면 지금 각국의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 주요 국가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서한을 보내서 자국민들 빨리 이스라엘하고 이란, 뭐 레바논 이쪽에서 대피시키라고.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관련주가 흥구석유인데, 흥구석유가 오늘도 아침에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오늘 같은 날 13%까지 급등했는데 더 이상 못 가죠. 왜? 걸려버렸어요. 상승 마디를 보면 뽑을 만큼 뽑은 거예요, 이게. 그 목표를 채우니까, 야, 나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석유가 그럼 제가 가볼게요 라고 했는데 또 여기 걸려버린 거예요. 저도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직장생활에 비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고 여기 매물도 엄청 세거든요. 여기.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너비스 불러봐봐. 그러니까 여기도 막 올라오다가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걸려버렸어요, 여기 딱.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GSE가 저는 관계 없는데요. 네가 가. 이 오늘 쫙 올라온 거예요. GSE가 저희 방에서 이제 스윙으로 6월달에 사놨어요. 6월 한 중순쯤에 3,000원대에서. 네. 오늘 여기서 4,000원 위에 뚫고 올라올 때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원래는 다 팔면 안 되는 자리인데 시장이 하도 폭락하고 정신 시끄러우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았다. 근데 잘 끝났죠. 근데 요거 뒤에 누구? 대성에너지 있죠. 대성에너지가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되게 길게 달았는데, 오늘 이거 손절한 사람은 속 쓰릴 거예요. 되게 마이너스 8% 갔다가 지금 12%로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에 매물대가 세요. 얘도 약간 한계가 왔을 수도 있어요. GSE보다 대성에너지가 덜 갔으니까 내일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글쎄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왜냐면 대성에너지가 먼저 움직이다가 얘도 막 여기 매물대에 걸려서 버벅거리니까 GSE가 대식 나는 거예요. 그럼 가스 쪽에서 종목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가스 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또 가는 애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한국가스공사는 아니에요. 걔 대용주니까. 걔는 저기 동해 석유가스전에서 뭐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걔는 아니고 다른 거 찾으시면. 가스 관련주 뭐 많지는 않아요. 찾아보면 나오실 거라. 우리 방에서 지금 할 생각이 없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전쟁 터지면 이제 방산주 가겠죠. 방산주 중에 지금 1등 역할하는 게 휴니드. 근데 이 친구도 지금 엄청난 매물대에 부딪혀서 오늘 상한가를 못 갔어요. 스페코도 지금 열심히 올라왔는데 얘는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서 여기도 걸려요. 그러면 아직 안 간 방산주 중에 매물대가 약간 헐렁한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지난주 금요일날 얘네들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도 유효하다. 네.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100만원이나 200만원 있으시면 야 이거 갖고 뭐해 이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이런 쪽에서 돈이 들어와 있는 쪽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세요. 왜 이런 거 알려드리는 줄 아세요? 금요일날도 똑같아요. 이거 왜 알려드렸냐면 저 원래 이렇게 상세하게 무방에서 얘기 안 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얘기해드릴까요? 10% 20% 급락해서 차트 망가뜨린 종목 그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이렇게 징징 짜지 마시고, 걱정하신다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된다? 100만원 200만원 갖고 단기 매매하면서 밥값이라도 버세요. 그러면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다 올라와 있어요. 한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는 종목도 있고요,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홍수의, 그러니까 탕류에 휩쓸려가지 않고 살아남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여기서 막 매일같이 막 이걸 다 손절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갖고 지금 기회에 있는 종목이 올라탈까요? 그거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똑같은 적이고, 그냥 살아남는 게 여러분들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주식하는 사람이 100만원, 200만원 갖고 매매하다가 그거 날렸다고 해서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 갖고 뭐 하신다? 단타치고 그냥 밥값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으면 다시 종목도 올라올 때 수익 내고 팔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뭐예요? 손절하지 마셔라. 그리고 뉴스, 차트, 계좌 보지 마시고 뭐라도 매매를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셔라, 그 소리입니다. 살면서 그죠? 뭐 연인이랑 헤어지든지 가족 간에 불화가 있든지 뭐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사업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근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힘든 거를 겪은 거 아니에요? 살면서, 인생에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탈출하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든가 열심히 일을 하든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덜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게 그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걸 좀 풀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돌파해 나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미 연준의장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금리 안 올릴 것처럼 하다가 금리를 올리고 거짓말 수도 없이 하고 시간 질질 끌어서 힘들 때도 폭락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다 이기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응? 오늘 밤에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고모한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떨어졌지? 왜 급락했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나오죠. 아, 속지 말고 이겨내자. 다 됐구나.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얘기해드렸죠? 네. 전환릴리지 이기고 경기 침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시장을 폭락시킨 다음에 반드시 뭐한다?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럼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와서 증시가 바로 폭등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왜? 돈 푸니까. 본격적으로 돈 풀지도 않았는데 푼다고 했으니까 또 바로 풀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먼저 날아가고 올라갈 때 무슨 저기 달나라 로켓 쏘듯이 빨리 올라가죠. 왜? 신용 미수 몰빵쟁이들 다 손절시켰으니까. 그러면 매물대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날아갑니다. 회복도 빠르고 현금이 도시는 분들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여기에서 꼭 그렇게 불만불평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 현금 없는데. 현금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왜? 현금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미친놈들 중에, 자, 이런 얘기 욕 좀 할게요. 가끔씩 미친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인데, 증시가 폭락해갖고 다 힘들어하는데 어디 무방이나 이런데 그 창에다 이렇게 쓰는 놈들이 있어요. 아, 난 이럴 줄 알고 금요일날 미리 아침에 약 손절했다고. 미친놈들입니다. 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지 손절했다고 현금 들어있다고 자랑하는 놈들이 있는데,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경멸하는 인간들입니다. 네. 그런 인간 치고 돈 번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남들 허파나 입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을 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 공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런 글을 보시거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증시가 폭락을 하든 말든 뭐 하신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잘 보면서 100만원 갖고라도 단타 쳐서 그냥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잘 이겨내세요. 아셨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회복이 되고 수익으로 변해 있죠. 아셨죠? 네. 아, 또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많이들 들어오셨네. 그죠? 오늘 합하니까 100명 넘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오랜만입니다. 꼭 이 정도까지 폭락을 해야지 꼭 저희 방송 들으러 들어오시나요? 앞으로 자주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어쨌든 이제 잘 되실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증시 많이 올라가니까 항상 많이 올라갔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요즘에 바빠요. 본인도 지금 바빠가지고 증시를 올려야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나라 쪽도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 오늘 저기 저기 스케줄이 있어서 방송을 이제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찍 주무세요. 네, 지금까지 진공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